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tuk구숙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소식. 최근 염색 샴푸가 이 장안에 난립니다. 시중에 염색 샴푸, 염색을 해야 되는 그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날아든 듯 저부터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부작용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가 언젠가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위험하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SBS의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이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는 굉장히 깊숙이 파고들어서 전문적인 의학 분야를 방송해주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 조동찬 전문 의학 기자가 가장 전문성이 갖추어진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염색 샴푸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해서 우리들에게 그 관련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장민호 씨, 이정재 씨가 먼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장민호 씨는 청담 스타일을 광고하고 있고, 이정재 씨는 모다모다 샴푸를 지금 광고하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심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 샴푸를 쓸 경우 탈모가 된다든지 눈에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미세한 영향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정도의 이 탈모나 이런 것은 염려의 대상도 안 된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식약처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유전자가 손상이 되고 유전자 변이가 오는 거죠. 그건 뭐죠? 이게 자손들한테 유전자 변이가 온다면 장애우가 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돌연변이죠. 즉 암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칠 수가 있다. 즉 DNA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독성 성분이 염색 샴푸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하는 것은 미리미리부터 조심하자는 취지다. 지금 실제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이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없지만 미리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2, 3년 정도 사용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염색 샴푸를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 염색 성분이 의약 외품으로 다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의약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약은 독성이 있어도 득이 더 많으면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금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식약처. 그리고 염색약은 가끔 사용하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2,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또 2달에 한 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끔씩 사용을 하지만 샴푸는 매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식약처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그 모다모다 샴푸가 아마존에서 많이 팔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유럽하고 미국 기준이 다르냐? 유럽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규제를 한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독성이 확인된 후에
규제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규제 품목이 한 1600개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 1200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확실히 독성 성분을 확인한 다음에 규제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규제를 하면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독성이 확인된 후에 규제는 하지만 만약 독성이 나타난다면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돈을 청구를 합니다. 즉 벌금성 돈을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여러분들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보셨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땅땅땅 두들겨서 이만큼 배상해라 하는 판결 보도를 보신 적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너네 자유를 주는 대신 의무도 다해.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해라. 이런 국가주의가 반면에 유럽에서는 사전 예방용, 사전 정지용으로 이 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 샴푸가 들어가질 못했고 미국에서는 이 샴푸, 뭐다뭐다 샴푸가 많이 팔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퇴출 절차를 밟냐? 만약 독성이 확인될 경우 한국, 일본, 유럽 이런 데서는 행정조치를 한 뒤 행정조치, 이거는 독성이 있으니까 제조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6개월 후부터는 제조를 못합니다. 행정조치가 내려진 다음 6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정리를 하라 이거죠. 제조 금지가 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2년 안에 다 소진해라, 다 팔아라.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가능한 한 아주 많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 배려라 그럴까요? 행정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샴푸에 유해하다는 샴푸의 그 물질들이 지금 한 13개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식약청에서는 한 8개 정도를 추가로 포함시킬 거라 그럽니다. 독성 물질 8개를 추가로 더 포함을 시킬 거고, 어떤 샴푸가 부적합한지는 지금 제품 목록을 식약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민호 씨와 이정재 씨는 만약 이 유해 물질이 염색 샴푸에서 발견이 된다면 아마도 스스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모델을 그만두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고맙습니다.